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물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정순이네 동물기입니다. 오픈 기념 그 7번째 주제는 전설을 만든 동물, 바다소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바다표범, 바다사자, 바다코끼리 이런 친구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물 다큐멘터리에도 많이 나오고 북극 원주민들이 사냥해서 먹기도 하니까 북극의 눈물이나 생존 같은 북극 관련 다큐멘터리에도 자주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바다소에 대해선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 지구에는 2속의 바다소가 살고 있어요. 전혀 소처럼 생기지는 않았지만 소들처럼 풀을 먹고 온화하고 느긋한 그런 아름다운 친구들이에요. 바로 매너티와 듀공이란 아이들인데 서로 같은 듯 하면서 다르지만 그렇다고 아예 남남도 아닌 멀리 떨어져 사는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소 속에는 이 두 친구들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매너티와 듀공 서로를 제외하고 이 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바로 코끼리예요. 바다 코끼리 말고 고래 아가씨랑 썸 탔던 그 코끼리. 뭐 고래에 가까운 친척은 하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먼저 매너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딱 한 종만 생존해 있는 듀공과는 다르게 세 종이나 우리와 같이 살고 있어요. 서인도제도 매너티, 아프리카 매너티, 그리고 또 뜬금없이 강에 사는 아마존 매너티가 있죠. 바다소인데 왜 바다에 안 살고 강에 사는지. 아마존 강에는 뜬금없는 아이들 참 많이 살아요. 그만큼 넓고 길고 먹을 거 많으니까 거기 살겠지만 가끔 정순이를 당황스럽게 하는 동네긴 해요. 어쨌든 이 매너티라는 친구들은 바다소라는 타이틀처럼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평균 길이 3m에 최대 무게 590kg 정도인데 최고 4.6m에 17톤이 기록되었을 정도니까요. 이 친구는 그냥 평균 크기의 매너티인데도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해요. 옆에 있는 저 아저씨 배도 장난 아닌데 덩치는 크지만 온순하기는 어디 감히 비빌 동물이 없어요. 발랄하기 그지없는 점순이도 쟤네들 옆에 가면 맹수예요. 게다가 신진대사도 굉장히 느리고 지방층도 얇아서 따뜻하고 얕은 물에 밖에 살지 못하죠. 신진대사가 느리니까 움직임도 굉장히 느려요. 평균 시속 4에서 8km 정도로 헤엄치는데 다른 수중동물의 속도에 비하면 이건 거의 삼보 수준이에요. 이렇게 느리다 보니 보트의 프로펠러에 피부가 찢겨서 죽는 일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대요. 보트를 따돌릴 만한 속도를 낼 수가 없으니까요. 사실 속도도 속도지만 멍청이라 미리 보트를 못 피해서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체중 대비 뇌가 심하게 작아요. 듀공보단 약간 큰데 둘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희한한 게 없으면 점순이가 이 친구를 소개할 일도 없었겠죠? 세상의 모든 포유류는 사람, 기린, 쥐, 늑대, 점순이 할 거 없이 목뼈가 7개예요. 얘네들 빼고요. 이 친구들은 목뼈가 6개밖에 없어요. 신이 얘네들 뇌하고 목뼈 만들 때 잠깐 졸았나봐요. 좀 미안했던지 다른 좋은 것도 줬어요. 진짜 좋은 건진 모르겠지만 하여간 줬어요. 이 친구들은 윗 입술로 손을 쓰듯 물건이나 먹이를 잡을 수 있어요. 아주 유연하게 움직이죠. 먹이 먹는 모습을 보면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평생 임플란트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죠. 앞니에 수명이 다 돼서 빠지면 뒤쪽의 이가 이동해서 그 이를 대체하고 뒤쪽에서 또 새로운 이가 자라요. 치과 갈 일 없어서 좋겠네요. 이제 매너티 사촌, 듀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친구들은 동남아시아와 오키나와 섬 주변에 얕은 바다, 호주 북부의 해안가, 인도 남서부 해안가,
그리고 아프리카 동부 해안가에 걸쳐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태평양과 인도양에 이르는 넓은 분포 범위를 보여주지만 다 같은 종이에요. 얘네들이 비자 받고 비행기 표 끊어서 가는 거 아니니까 살고 싶은데 사는 거죠 뭐. 이 친구들도 덩치가 상당하지만 매너티보단 조금 작아요. 평균 길이 3m에 평균 무게 420kg이지만 최대 4.6m에 10톤까지 나간답니다. 매너티와 마찬가지로 느리고 온순하고 풀 뜯어먹고 보트 프로펠러에 찢겨 죽고 했어요. 사는 데만 다르지 바다소 사는 건 거기서 거긴가 봐요. 뇌 크기가 비슷해서 그런가? 참, 이 친구는 뇌가 작기로 포유류 1등이에요. 뇌의 무게가 최대 300g인데 몸무게 대비 0.1%라는 경악스러운 비율을 보여준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조금 더 작아서 그렇지 매너티도 저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사촌인 매너티와 조금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인구 밀도와도 관련이 있는데 예전에 매너티가 살던 곳은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곳이라 사람들이 매너티를 잡아먹기는 했지만 원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먹을 만큼만 잡았어요. 하지만 듀공이 사는 곳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아시아예요. 참 식탁에 많이 올라갔더랬어요. 말레이시아에선 왕족이 즐겨 먹었을 정도라니까 고기 맛이 있기는 한가 봐요. 사실 이 친구한테는 형제가 있었어요. 같은 듀공과에 속하는 스텔러 바다소라는 친구죠. 덩치는 매너티, 듀공의 2배가 넘는 평균 길이 8m에 평균 무게 10톤인 진짜 거대한 아이였죠.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우리와 같이 살았던 아이예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고기가 맛있어서 멸종을 당했답니다. 1741년 스텔러라는 학자가 북태평양을 탐험할 때 도난을 당하고 식량이 떨어져서 거기 살고 있는 바다소를 잡아먹었는데 그게 툭불 한우보다 맛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공국에 돌아가서 보고서를 썼는데 그걸 보고선 사람들이 식량으로 쓰려고 엄청나게 남획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발견된 지 정확하게 27년 만인 1768년에 남은 3마리를 이반 폭포프라는 사람이 죽임으로써 완전히 멸종해버렸답니다. 만화 기생수에서 오른쪽 이가 현대사가 생각나요. 악마라는 것을 책에서 찾아봤는데 가장 그것에 가까운 생물은 역시 인간인 것 같아. 그러나 아주 다행히도 상태가 좋은 화석도 발견되고 외국의 연구진이 스텔러 바다소를 복원하기 위해서 연구 중이라고 하니까 언젠가 이 멋지고 거대한 친구를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스텔러 바다소는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면 그때 점순이가 만나보기로 하고 우선 남아있는 아이들부터 신경 써봐요. 비슷한 듯한 매너티와 듀공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2가지가 있어요. 매너티는 지느러미에 발톱이 있지만 듀공은 없죠. 그래서 매너티는 코가 간지러울 때 이렇게 귀엽기 그지없는 동작으로 코를 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꼬리 지느러미의 모양이에요. 매너티의 꼬리 지느러미는 밥주걱처럼 생긴 데 반해 듀공의 꼬리 지느러미는 고래의 그것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멀리서 봐도 한눈에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같은 바다소라 아기를 돌보는 모습은 너무 비슷해요. 이 아이들은 젖꼭지가 바로 앞 지느러미 옆에 있어서 이런 모습으로 새끼들에게 젖을 주죠. 가끔은 바다 위에서 새끼를 안고 젖을 주기도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옛날 뱃사람들이 인어로 오해를 했었다네요. 옛 문헌에 세일앤 머메이드로 기록된 것의 대부분은 이 친구들을 보고 오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참고로 이 친구들은 뱃사람 홀리는 노래는 부르지 않는답니다. 이번에는 인어 전설을 만들어낸 주인공들 매너티와 듀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둘 다 보호종이고 개체수도 얼마 없지만 다시 번성해서 우리에게 온화한 모습으로 힐링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점순이네 동물기는 다음 편에서 또 다른 동물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